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지금 천천히 개념을 읽어주는 수업은 아닌 거니까 실전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좀 쓰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 좀 아끼려고 미리 적어놨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활용해 볼게. 복소수, 이 i라는 허수 단위가 도입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 세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i라는 허수 단위가 도입이 된 거고, 여기 기본적인 정의들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i는 i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수를 정의한 것이고, 루트를 이용해서 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간 케이스는 루트 안을 양수로 바꾸면서 i를 끄집어낼 수 있다 까지도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 i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된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행 책임의 기본 모델링이라고 했었죠. 맨 처음 너희들이 배우는 것들 복소수, 허수, 실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을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너희들이 수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기본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고, 복소수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름을 붙일 때는 Z라고 하는데요. 그 형태를 잡을 때는 A 플러스 BI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의 허수 단위가 곱해진 꼴로 만들어 놓고 수식을 쓴다. 마찬가지예요. 허수가 나왔다. 얘를 Z라고 한다면 그놈의 구체적인 형태는 A 플러스 BI인 거고, 거기까지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B가 0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문제풀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순허수라고 나오면 뭐 실수가 없고 깔끔하게 BI 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니까 모델링도 정확하게 BI의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마찬가지로 실수부, 허수부가 다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얘를 한 번 했을 거면 곱이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두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순허수, 이제 너희들 켤레까지 이미 배운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이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의 가장 큰 차이점, 얘를 딱 봤을 때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 특징, 켤레와의 합이 0이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놈을 Z라고 했을 때 그놈과 그놈의 켤레의 합은 0이 아니다. 그래서 이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두 개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켤레와의 합이 0이고요. 켤레와의 합이 0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좀 더 할게. 우리 저번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 말 그대로 제일 기본이 되는 방법인 거야. 우리가 식을 써내려 가기 위해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니까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일단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I로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켤레가 등장하더라도 내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라고 잡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간단하게 풀린다면 그냥 간단한 기본 연산만 하시고 실수도 허수부끼리 비교하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 태도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방법들을 배울 거지만 언제는 이거 써야 되고 언제는 이거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항상 기본으로 깔려있는 방법이야. 근데 어떤 추가적인 상황에서 더 상위의 풀이들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입니다. 서로 같을 조건이어서요.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우리? 복소수는 같다, 다르다만 얘기하는 거지. 복소수 중에서 이제 허수가 나온다면 허수끼리, 즉 i를 가지고 있는 수끼리는 절대 대소는 논하지 않는다. 뭐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정의되지도 않고요. 그런 놈들이 보기에 나오면 바로 틀렸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시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기본적인 거 두 가지에다가 우리는 하나 추가로 배웠으니까 이 i와 버무려질 때 0이면은 실수도 허수도가 다 0,0인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 z와 버무려질 때 0이면은 이 허수 z 앞에 개수와 실수 이 a, b가 전부 다 0이다. 그래서 내가 허수 단위와 버무려져서 0이 나오면 빵빵이고 빵빵이다. 완벽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요거는 복소수 상등의 확장판이에요. 확장판. 증명은 다 해줬지만 일단은 생략할게 지금은.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가 나왔어요. 켤레 복소수는 요 타이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켤레 복소수가 등장하는 순간 이 기본적인 연산 내가 하나 써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뭐 z 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두고 그런 식으로 가벼운 연산을 통해서 풀리면 그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결국엔 덧셈, 뺄셈, 곱셈, 켤레 성질들을 가지고 푼다라는 얘기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타이틀을 박아 두셔야 되겠지.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켤레 복소수의 정의 자체가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 거니까 z 바라고 쓰고요. 기호로 a 마이너스 bi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켤레 복소수일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z 바에 다시 바를 취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합, 뺄셈, 덧셈, 뺄셈, 곱셈도 다 써놨는데 이거 통째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미리 얘기할게. 이거 백지 테스트 볼 거거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이걸 한 바닥을 다 적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적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복소수는 특히나 완벽한 개념이 훨씬 중요한 거니까 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켤레를 더했을 때 실수부의 2배가 된다는 거 당연하겠죠? 이 2개를 더하면 2a가 된다는 것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실수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A, B는 어차피 실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수부의 2배짜리인 실수가 되는구나. Z에서 Z 바를 빼면 우리 2bi가 되는구나. 물론 반대로 바꿔서 빼면 마이너스 2bi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는 b가 0이라면 0이 될 수도 있고요. b가 0이 아니라면 순호수가 되는 거니까 뺄셈의 결과, 켤레와의 뺄셈의 결과는 0 또는 순호수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2bi다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암기한다기보다는 너희들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모델링을 할 줄 안다면 그냥 덧셈, 뺄셈, 곱셈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켤레와의 곱셈은 너무 많이 나온 거니까 이거 뭐 합차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할 시간도 아까워요. 우리 켤레와의 곱은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곱하면 말 그대로 합차 공식인 거니까 a제곱에 빼기 bi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인 거니까 당연히 실수인 건데 0 밑으로 당연히 내려갈 수가 없죠.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청라 지역에서도 한 문제 오류가 났었거든. 이 Z바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게끔 한 문제가 있어서 쌤이 오류를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반드시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의 실수인 것이고요. 그리고 요 얘기까지 했었죠. 이 값들, 이 결과값들은 당연히 Z를 Z바로 또는 Z바를 Z로 바꾸는 변환의 도구로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써볼까요? 하나만. 우리 Z랑 Z바를 더했더니 실수부의 2배여서 얘가 2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너희들이 앞에서도 당연하게 그렇게 했겠지만 이 Z바는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Z는 꼴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이 결과값들, 덧셈, 뺄셈, 곱셈의 결과값들 자체가 Z를 Z바로 바꾸거나 Z바의 표현을 Z로 바꾸는 변환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복소수 파트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 거겠지요.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켤레 성질 좀 볼게. 우리 켤레 복소수가 등장하면 결국 덧셈, 뺄셈, 곱셈이 계산이 굉장히 쉽다. 그리고 결과물도 간단한 숫자, 다루기 쉬운 숫자들로 나온다라는 거. 그 점 하나랑 그 다음에 켤레와의 성질인 거죠. 켤레와의 성질도 조금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좀 적어봤어요. 사실 다 적은 거긴 한데 첫 번째 이것도 쌤이 만든 문장인 거지. 우리 처음부터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끔 들었을 텐데 켤레와 사칙 연산의 교환 가능성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켤레를 취한 다음에 덧셈을 하나, 덧셈을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 켤레를 취한 다음에 곱셈을 한 다음에 켤레, 뭐 나눗셈, 뺄셈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예시만 좀 같이 보고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이 바가 만약에 취해진다면 이 말을 좀 기억하세요. 이제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 이 위에 바, 켤레를 취하는 의미의 이 바라는 거는 뿌리까지
끝까지 침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한 어떤 복잡한 식의 복잡한 복소수에 혈례를 취했다. 그럼 이 반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경계로 각각 구분되는 모든 부분들에 다 뿌리 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에다가 켤레를 취하면은 얘는 그대로 1일 거고 마이너스 Z1 바에다가 다시 바가 취해지니까 얘는 Z1으로 돌아올 거고요. Z2에 바가 취해지니까 다시 Z2로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Z1, Z2 곱해져 있는 거 마찬가지 전부 다 뿌리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Z1 바, Z2 바 그리고 Z3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Z3 곱하기 Z3인 거니까 Z3에 바 한 다음에 제곱을 해준 거랑 똑같아지겠죠.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실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실수는 어차피 켤레를 취해봤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 보시고요. 뭐 거꾸로 가는 것도 할 수 있겠지. 이 각각의 모든 파트에서 발을 하나씩 다 끄집어낸 다음에 통째로 지붕 위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겠죠. 왔다 갔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한마디로 그냥 하나의 예시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켤레와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이에요. 교환 가능한 성질이죠. 이 증명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증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실전적으로 개념을 다시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책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얘도 당연히 필수 성질로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개의 복소수가 합친 거랑 곱한 게 모두 실수라고 나왔으면 그 둘은 켤레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양방향인 거지. 반대로 둘이 켤레 관계이면 당연하게 이게 확인해 봤겠지만 둘이 켤레 관계이면은 합한 결과랑 곱한 결과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 이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당연한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도 다 증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얘도 완벽하게 그냥 머리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어떤 두 개의 복소수가 나왔는데 합친 거랑 곱한 게 모두 실수가 나왔어. 둘은 무조건 켤레예요. 둘은 무조건. 그래서 Z1의 바가 Z2고 Z2의 바가 Z1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즉 실수부가 같고 허수부만 부가 반대인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게도 이쪽 방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난이도가 좀 높게끔 출제할 때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미 계산 결과가 다 입증이 된 거니까 이거일 때 얘라는 거를 알고 있냐 모르냐가 살짝의 수준이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 거죠. 얘도 수십 번째 얘기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당연히 얘기했죠. 이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여러 번 보여줬을 거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토를 달지 않을 거라고 믿어. 그림자 관계심이다. 뭐 이 말 자체도 내가 기억하기 쉽게끔 만들어 본 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림자 관계식이에요. 우리 어떤 주어진 복소수 근데 가만히 차분하게 Z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떤 Z와 관련된 복잡한 형태 FZ라고 쓴 거예요. 어떤 FZ와 FZ의 발을 씌운 게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자기의 켤레가 같으려면 그놈은 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FZ가 실수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 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지. 얘가 실수라면 실수와 그놈의 켤레를 취한 거. 어차피 켤레라는 거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실수였다면은 바꾸나 안 바꾸나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양방향으로 기억하시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지금 방향성 자체가 양방향 이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고 수학적인 동치인 건데 이 방향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제 얼마나 대단한 식인 건지도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 자 조금만 더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예를 들어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라고 나오면 너희들은 그 문제의 풀이와 상관없이 질문과 상관없이 풀이칸에다가 반드시 얘를 그냥 적어놓고 가야 돼요.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이놈하고 이놈의 켤레를 취한 거. 켤레는 끝까지 침투할 거니까 우리 반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기 자신과 그놈의 켤레를 취한 거가 같다라는 이 등식 이거 가지고 문제가 거의 다 풀렸다. 실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것도 이 정도 뭐 제곱하고 빼는 거 정도는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풀어도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i라고 놓은 다음에 제곱하고 하나 뺀 다음에 그 허수부가 0이다라는 걸로부터 a와 b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얻어내고요. 그렇게 풀어도 풀릴 겁니다. 근데 훨씬 빠르고 고차원적인 풀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림자 관계식 기억하셔야 돼요. 얘 하나만 더 하면은 내가 인수 정리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한 게 있죠. 얘를 내가 이 등식을 뭐 한 변으로 넘겨가지고 는영으로 정리했을 때 여기 fz-fz 바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체의 켤레를 취하면 이 켤레가 뿌리 끝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자체의 켤레를 취하면 이 z 단위까지 다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옮길 때 이 바를 이 z 바로 안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것도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 관계식을 한 변으로 정리한 다음에 는영꼴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는영꼴로 정리했을 때 좌변에 정리된 식은 반드시예요. z-z 바로 묶여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어떤 분수식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z 바로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왜 그렇지 이거? 너네들이 이 식을 z를 변수, z를 x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이 z 자리에 z 바를 대입하는 순간 z바에서 z바 뺀 거니까 무조건 0 될 수밖에 없는 거지. z 자리에 z바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은 z-z바를 인수 형태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x 자리에 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해볼까? 너희들이 인수 정리를 폭넓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들. 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뭐 누구나 다 이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뭐 이런 걸 이해하면 지금 내가 말한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x 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빼기 a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a제곱 빼기 a제곱해서 0 되잖아요. 그래서 x 빼기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라는 폭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인수 정리예요. 인수 정리. 그래서 여기서도 z 자리에 이걸 낯설어 가면 안 된다. 문자에 문자를 집어넣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z 자리에 z 바를 집어넣었을 때 앞뒤가 똑같아지잖아? 당연히 0 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 좌변에 있는 식은 z 빼기 z바 x 빼기 a를 갖는 것처럼 z 마이너스 z바를 가질 수밖에 없어.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지금 같은 것도 지금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라고 나왔으면 너희들이 그림자 관계식을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걸 다 넘긴다고 해보면 z제곱에 이거 넘어갈 거니까 z바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z에 이거 넘어와서 마이너스로 묶이면 z바가 될 건데 자, 이미 눈치챘겠죠? 내가 묶이게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도 무조건 묶입니다. 인수 정리에서 이 앞에 거가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바가 또 뒤에 있으니까 이 식은 z 마이너스 z바 자체가 공통 인수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z 마이너스 z바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요거랑 마이너스 1 들어가겠지? z 마이너스 z 더하기 z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여 들어가네. 따라서 얘로 반드시 묶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안 해도 너희들이 어떻게든 뭐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묶여진다는 걸 얻어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랑 없는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z-z바로 반드시 묶이는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아마도 이 z-z바가 0이 될 수가 없게끔 장치를 걸어두겠죠. 예를 들면 z가 허수다라고 돼 있으면 이 z-z바는 EBI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나머지 반대쪽에 묶여 들어간 부분이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림자 관계식 기억하셔야 되고 양방향이에요. 지금 이런 관계식이 나왔을 때 이 본체가 실수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어떤 놈이 실수다라고 나오면 그 놈과 그 놈의 켤레가 같다라는 등식 이 그림자 관계식으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것도 한마디 더 할게요. 이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켤레가 부호만 반대다라는 말 나왔으면 얘도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 본체는 0 아니면 순허수일 수밖에 없구나. 그치? 이거 0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얘를 좀 빼먹는 친구들이 많은데 0이 되는 걸 놓쳤을 때 틀리게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 FZ랑 켤레가 부호만 반대다. 얘는 우리가 넘겨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의 Z 어떤 주어진 복소수랑 그놈의 켤레가 얘도 받침투 시켜볼까? 요놈이 합이 0이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표현인 거죠. 자기 자신과 자기 켤레의 부호가 반대인데 자기 자신과 자기 켤레의 합이 0이다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복소수는 그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복소수는 0 또는 순허수일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줬으면 그제서야 순허수구나라고 분석을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왼쪽 방향이 더 중요해요. FZ가 0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FZ가 순허수라고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관계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 얘가 이제 그림자 관계식이 되겠죠. 아, 자기와 자기의 켤레를 합친 게 0이구나. 그걸로부터 식 정리가 될 건데 근데 얘는 뭐 뭘로 묶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Z 자리에다가 뭔가를 대입해가지고 반드시 0 되게끔 할 수 있는 놈이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는 뭐 인수를 찾아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지만 실제로 뭐 나오는 빈도 자체는 그림자 관계식 중에서도 이 실수 조건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오면 그림자 관계식 쓰시고 얘로 묶인다까지 알고 있으니까 묶어내시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지? 그치? 벌써 한 7번째 얘기한 거잖아. 그치? 우리 일단 문제도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점검 한번 해보자. 우리 N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5차 어떤 차수에서도 다 먹히는 성질인 거고요. 얘도 내가 증명을 다 했었으니까 우리 지금은 시기상 증명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결과를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이 개수들, 이 N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라는 건 상수항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인 상황에 만족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 형태인 무리수가 한 근으로 나왔으면 그놈의 켤레 무리수라고 하죠. 켤레 복소수, 켤레 무리수. 뭘 켤레 무리수라고 하는 거지? 이 루트를 포함한 무리수의 켤레 무리수는 루트 앞쪽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놈을 켤레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켤레 허수와 켤레 무리수는 적용되는 성질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루트 안쪽의 숫자가 똑같다면 뭐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 유리수 개수이면서 2 플러스 루트 3 구체적인 내가 예시를 그냥 하나 써놓은 건데 그렇다면 2 마이너스 루트 3도 반드시 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반드시 한 쌍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2 플러스 i 어떤 하나의 허근이 나왔다면 그놈의 켤레 허근도 반드시 하나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켤레근의 성질인 거고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 개수 조건 충족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그냥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방정식이 나왔고요 2 플러스 루트 3의 한 근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 마이너스 루트 3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예요. 유리수 개수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무리수거나 하나라도 유리수가 아닌 수가 등장했을 때는 켤레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은 다 직접 구해보실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개수 조건이 충족이 돼 있으면 하나는 공짜로 더 먹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실수 개수가 다 충족이 되어 있는데
얘도 개수 자리에 하나를 허수로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i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하면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2 플러스 i가 한근이라고 나와도 2 마이너스 i를 나머지 한근이다, 뭐 나머지 근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실수계수 조건이 충족이 안 돼 있을 때 하나가 얘면 얘는 절대로 그냥 아니야.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짝지어지려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됐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습관을 갖추자. 습관. 얘 체크 안 하는 거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습관. 공부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리고 높아시면 하나만 더 적어놨는데 이 실수라는 수의 체계는 유리수보다 체계가 더 넓은 거예요. 범위가 더 넓은 거기 때문에 실수면 당연히 유리수인 상황인 거지. 그래서 실수 개수를 다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2 플러스 루트 3이 한근이다라고 나와도 당연히 2 마이너스 루트 3도 한근인 겁니다. 실수이면 당연히 유리수인 거니까. 그렇죠? 이 말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수가 더 넓은 체계다라는 것까지 한번 얘기해 봤어요. 괜찮지? 우리 유림이, 소윤이 괜찮니? 너희들 공부 어느 정도 했는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생님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좀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영상은 다 찍으니까 복습하면서 들어도 되겠지. 또다시 그 다음에 우리 음수의 제곱근 정리할게요. 원래 이 사이에 이제 거듭제곱의 성질 복습표면 할 건데 얘 간단하니까 얘부터 좀 할게. 음수의 제곱근 결국에는 뭐 주제는 이겁니다. 루트끼리 곱셈 나눗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주제였던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루트 안쪽이 0 이상이 들어가는 것만 배우니까 그때는 루트끼리 곱하면은 크게 합치는 거고요. 나눠도 크게 합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음수가 들어가는 것까지 배웠기 때문에 수의 체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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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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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다 해본다면 딱 우리 예외 케이스 그냥 예외라고 부를게요. 이게 예외라고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래 그 중학교 때 알고 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예외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떨 때 이렇게 됩니까?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루트 AB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놈이 튀어나왔어. 이게 예외잖아요. 마이너스 이에 대해서 생소하고 낯선 거잖아 지금. 어떨 때야? 지우야? A랑 B가 둘다 루트. 그렇게 하면은 개망한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B가 둘 다 0 이하예요. 0 이하. 0 이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은 0이어서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도 A랑 B가 0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A랑 B는 0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등호를 떼고 분석하는 것이고 처음에 이렇게 예외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 루트 안쪽에 두 개가 전부 다 0 이하구나 라는 걸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딨어? 어딨냐? 어딨어? 얘 여기 0 되는 거 놓치면 틀린다고. 여기서도 이 0이 되는 순간을 놓치면 틀리게끔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얘도 이제 우리 원래 루트 A분의 루트 B, 루트 B 나누기 루트 A를 하면은 루트를 그냥 크게 합쳐버리고 A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양수, 0 이상이 들어갔을 때 그런 내용이었지만 뭐 음수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해봤을 때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오는 예외적인 케이스는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어떨 때입니까? A가 0보다 작고 B가 0 이상일 때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0이 되는 경우도 다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이 A가 분모 쪽에 있기 때문에 뭐 A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분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A가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제외를 해줘야 될 거고요. 이 밑에 이 0을 제외한다면 밑에가 음수고 위에 안쪽이 양수일 때 그때가 예외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b가 0이어도 0은 0이다 등호 맞아 떨어지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으면 b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왼쪽 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상황을 주고 계산을 해보세요라고 갈 때는 아마도 0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얘를 주고서 A, B의 뭔가 부호를 판단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겠지만 반대로 A, B의 부호를 던져주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세요 할 때는 상식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은 주지는 않겠지. 그치? 어느 쪽을 0으로 준다면 이게 뭐 다 빵빵 되는 거니까 별로 계산에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시고. 근데 이거 하나 해볼 건데 이 루트 마이너스 6분의 1 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 내가 요것도 항상 수학은 다 양방향 공분인 거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 이렇게 루트를 찢을 수도 있는 거잖아. 찢는 것들을 너희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찢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볼게. 얘는 지금 이 안쪽이 음수인 거니까 얘를 반대로 양수로 바꾼 다음에 얘를 루트의 6분의 1로 바꾼 다음에 i를 빼내서 분석할 수도 있겠지? 우리 맨 처음에 정의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 이 루트 안쪽이 양수분의 양수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얼마든지 루트 6분의 1 i라고 쓸 수도 있고요. 뭐 유리화까지 하신다고 하면 6분의 루트 6에 i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그치?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i를 안 뽑아내고 바로 그냥 루트를 찢어내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 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건 있잖아.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건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인 거랑 똑같은 거고요. 6분의 마이너스 1이랑도 당연히 똑같은 수야. 어떻게 보냐에 따른 거지. 그럼 내가 이걸 루트를 그냥 분모분자 찢어내고 싶어? 그럼 이 마이너스 6분의 1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면 예외 케이스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부호를 막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얘를 루트에 마이너스 6분의 1로 바라보면서 루트를 찍고 싶으면 이거 이렇게 찢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루트 마이너스 6분의 루트 1이라고 써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이거 루트 한쪽이 음수, 양수이면은 이거 합칠 때 마이너스 달고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찐다면 여기 앞쪽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놈을 내가 만약에 루트에 6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이 루트를 분모분자에 뿌린다고 생각해보면 얘는 예외 케이스에 걸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밑에가 양수고 위에가 음수인 거니까 이놈은 루트의 6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1 즉 i로 이렇게 루트를 나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결국엔 정리하시면 얘랑 당연히 똑같은데 루트를 찢어낼 때 예외 케이스에 안 걸리게끔 분석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는 우리 이 밑에가 루트 6i인 거고 요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한번 적어볼게. 그럼 우리가 i 곱해가지고 실수화를 한다면 마이너스 날라가면서 루트 6분의 1i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루트 6분의 1i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분석하든 당연히 애초에 똑같은 숫자였으니까 똑같이 정리해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봐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 루트를 찢을 때도 예외 케이스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좋다. 괜찮아요? 안 괜찮을까? 왜 또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문제 그냥 만들어 봤어요. 요것도 이제 뭐 기본적인 모든 교재에 있는 다 기본적인 문제인 건데 뭐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왜 굉장히 많이 틀릴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습관이 안 돼 있어서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루트끼리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적어놓은 것들은 다 머릿속에 뼛속까지 박아두셔야 되는 문장들입니다. 이거 루트끼리 곱셈 나눗셈은 절대로 함부로 합치는 게 아니다. 자, 한번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루트
알파랑 베타 각각 루트 취한 다음에 더하는 거. 얘는 지금 뭐 근해 공식을 생각해 보더라도 알파 베타가 깔끔한 수가 아니고요. 거기에 루트를 취하는 거 너희들이 할 수도 없을 거니까 얘는 곱셈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의 베타의 제곱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계산 결과를 알고 나서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지. 근데 얘를 제곱해 본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우리 둘의 합, 곱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구하는 방법 자체가 뭐 곱셈 공식, 변형 공식들을 쓰는 거니까 얘는 우리 알파 앞에 거의 제곱 알파 더하기 2배의 a, b니까 이 루트의 알파 베타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베타 해서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내가 개념 설명할 때도 예시 같은 거 적어놓고 이렇게 써놓고 너희들이 x표를 치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남겨놓고 강조를 하셔야 돼, 스스로. 그죠? 왜 안 돼요? 이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를 함부로 루트를 합쳤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내가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둘 다 음수여서 둘 다 0 이하여서 예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너 멋대로 이렇게 부호를 바꾸지 않고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2배, 2개 나오는 건 맞지. 루트 알파의 루트의 베타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베타가 되겠죠. 그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과연 루트 알파 베타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인지 한번 부호를 판단을 해볼 건데 여기 지금 두 근의 합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기본 소양인 거니까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체가 지금 1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가 실제로 근의 종류가 뭔지 근의 형태가 뭔지 한번 판단을 해보면 한 별씩 써봤을 때요. 한 별씩 써봤을 때 25-4니까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구나 까지도 나온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상태에서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야. 항상 실근의 부호는 합조건과 곱조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양수라는 건 뿔뿔 아니면 마마 부호가 같다라는 거지. 거기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알파 베타가 실수이기까지 한 거니까 얘랑 얘가 둘 다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그치? 여기 알파 베타가 실수다까지 이 세 가지 조건 우리 뒤쪽에 근의 분리에서도 이런 것들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판, 합, 곱, 판축, 함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래서 실수이고 합이 음수이고 곱이 양수면 알파 베타는 음의 실수, 음의 실수구나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케이스였다는 얘기야? 여기를 계산하는 이 과정 자체가 예외 케이스였다는 얘기인 거죠? 예외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 예외 케이스를 반영을 해서 여기다 적어볼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같이 좀 써볼게요. 먼저. 그리고 부호를 합치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루트의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미 얻어놨으니까 합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곱이 1이니까 루트 1은 그냥 1 처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에 다가갔죠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7이구나. 그치? 그래서 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건 뭐죠? 뭡니까? 루트 7i라고 하면은 개망하는 거죠. 또다시 제곱하기 전으로 들어갈 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진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렇지? 제곱하기 전으로 들어갈 때 플러스 달고 있는 놈, 마이너스 달고 있는 놈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뭐 0이 아닌 경우로 생각하면 그런 다음에 진짜로 얘가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지 플러스도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건데 지금 봐봐.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음수였잖아. 그럼 내가 요거를 양수로 바꿔서 루트 몇 i, 루트 양수의 i로 바꿀 수가 있겠지.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루트에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양수인 거니까 양수의 또다시 루트 양수의 i로 바꿀 수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 i로 묶어낸다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묶여 들어갈 건데 이건 절대 마이너스를 달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플러스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를 막힘없이 풀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 건데 엄청나게 틀려요. 이런 것들 나오면 생각보다 좋은 예시를 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까지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주제 자체는 어차피 봐봐 이 얘기도 한 번만 더 할게. 이게 실전이니까 봐봐. 야 우리가 예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 이 루트끼리 곱셈 나눗셈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이 예외 케이스가 없게끔 줄까 있게끔 줄까? 당연히 있게끔 줄 거야. 당연히 이게 없으면 그냥 중학교 문제잖아요. 그치? 물론 뭐 음수가 들어가는 거는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긴 하지만 당연히 예외 케이스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예외 케이스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예외 케이스일까? 무조건 있으니까 예외 케이스가 문제에 반드시 있을 거야.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렇게 내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예외 케이스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어디에 이 주어진 문제에 어디 부분에 계산을 할 때 예외 케이스가 깔려 있었을까?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은 수험생이고 이제 곧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반드시 있게끔 나옵니다. 지우 정신 차리고 지우도 내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신입생도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게. 그래서 정리 한번 쭉 해보고요. 괜찮니? 하나야? 다시 우리 내가 이거 뭐 한다고 그랬죠? 엑시 테스트 볼 거예요. 그냥 맨 종이에다가 그대로 다 적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른 단어도 다 보고 싶은데 다른 단어는 이제 문제 자체로 우리가 좀 많이 풀고 기출 해설들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껴둔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복소수는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걸로부터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단어보다도 더더욱 개념이 중요해. 개념이 훨씬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 자유롭게 옆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 그래야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복소편만으로 가볼게요. 거듭제곱의 성질, 주기성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프린트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 특강 프린트 내가 직접 손풀이로 적어준 거 다 있거든. 거기에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의 복수표면도 다 있고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뭐 복수표면을 했는지 복수표면 말고도 쌤이 좀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을 좀 가르친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걸 너네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돼. 그럼 내가 따로 조금 일찍 불러서라도 메꿔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얘는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성질입니다. 복소수의 거듭제곱인데요. 복소수의 거듭제곱. 주제는 이거죠. 그래서 뭐 교과서적인 방법은 우리가 얘를 실제로 어떤 낯선 복소수가 나오면 거듭제곱을 해가면서 우리가 다루기 쉽다라는 건 실수랑 순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랑 순허수. 근데 미안하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겠구나. 미안해. 이거 하기 전에 복소표면은 맨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복소수의 제곱. 요거를 좀 빼먹으면 안 되지. 얘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반드시 나오는 주제인 거죠. 얘도 우리가 Z 어떤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모델링을 했을 때 얘는
실제로 제곱을 하면 제곱은 너희들이 전개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2ab의 i가 된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몇 가지는 좀 완벽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어떤 것들인지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요. z제곱이 만약에 실수다라고 했으면 이 제곱하기 전 그 복소수가 뭐였는지 이 머릿속에서 정리할 시간이 좀 없어. 너희들 시간 부족할 거거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얘도 머릿속에 내가 이따가 조금 더 추려주긴 하겠지만 제곱했을 때 실수면은 z가 어떤 놈이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z에 대한 이 a, b의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얘가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허수부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실수가 된다는 건 이 i가 제껴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a, b의 곱이 0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아, a, b의 곱이 0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복소수 제곱하기 전에 그 z라는 놈은 실수부와 허수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 그런 놈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순허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실수가 되거나 이런 놈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z의 제곱이 양의 실수, 양의 플러스라고 적을게. 양의 실수라고 한다면 얘도 제곱하기 전 그 복소수가 뭔지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의 실수면 여기가 0인 거는 당연한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a가 0이 아니면서 그래서 얘가 양수 역할을 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뒷부분을 0으로 만들려면 b가 0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z제곱이 만약에 z제곱이 음수로 나왔어요. 음의 실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겠죠? 여기가 여전히 0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음수란 얘기는 이번에는 a가 0이고요.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니어야 그래야 여기는 a 때문에 0으로 제껴지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 빼기 어떤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음의 실수가 된다.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왼쪽 방향도 당연한 겁니다. a랑 b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고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고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왼쪽 방향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양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z제곱 z의 제곱이 허수가 된다. 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는 거는 허수라는 거는 허수 단위가 살아있는 수인 거니까 이 a, b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a, b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이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도 한번 했었지. 둘 다 0이 아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야.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실수부도 0이 아니고 허수부도 0이 아닌 놈을 제곱하면은 허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마지막 z의 제곱이 순허수가 된다. z를 제곱했더니 순허수가 된대요. 순허수가 된다. 그러면 실수부가 0 되면서 몇 i꼴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0이 되면 안 되고 여기는 0이 돼야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려면 a랑 b랑 같다가 아니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인 거죠. 그래서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아야 되는데 그게 0은 아닌 수로 같아야 돼요. 그게 0이라면 여기도 0 되는 거니까 수화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꼬라지들을 써보면 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은 그런 z를 써보면 얘는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야. z는 자 이것도 기억하십시다. a로 묶여졌을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묶여 들어가는 이런 꼬라지로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2 플러스 2i, 2 마이너스 2i, 3 플러스 3i, 3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 더하기 3i, 마이너스 5 플러스 5i,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i 이런 꼬라지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내가 실수부로 만약에 묶어냈으면 여기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로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i 꼬라지다.
어떤 느낌인지 예시를 몇 가지만 좀 적어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2 더하기 2i 뭐 3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7 더하기 7i 이렇게 생긴 놈들은 제곱했을 때 순호수가 된다는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는 그럼 내가 이걸 결국에는 뭐 다 정리는 하긴 했지만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딱 두 가지는 외워야 돼. 두 가지는 분말 안 하고 두 가지는 진짜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그 문제에서 유도를 한다고 쳐도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얘는 두 가지는 툭 튀어나와야 돼. z제곱이 음수다. 그리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수. 이걸 이름도 붙일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수. 뭐? 순호수죠. 그렇죠? 예, 순호수란 얘기예요. 순호수. 그래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돼. 제곱하기 전 그 z는 순호수였구나.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얘기했어. 그 다음에 제곱했을 때 순호수야? 그러면 요 꼴이구나.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야. 이 제곱 조건이 나오면 이 두 가지에서만 나올 거고 나머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쯤은 써보고 얘네 두 개는 반드시 툭 튀어나올 수 있게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만 정리해 주니까 또 어떤 생각을 잘 못하는지를 좀 캐치했거든. 내가 하나 예시를 좀 적어볼게. 여기 알파를 허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허수 알파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알파의 4제곱이 양수라고 나왔어요. 알파의 4제곱이 양수다. 아무 생각 안 들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그게 뭐가 되면 그 제곱하기 전이 뭐구나라는 거를 공부를 한 거잖아. 그 여기에 2가 아니라 짝수가 나와도 이 4나 6이나 8 이런 거는 또 다른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대현아? 그치? 그럼 이거 알파의 4제곱은 뭐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유림아? 무언가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잖아. 뭐 쓰나요? 너희들 x 4제곱을 x 제곱의 제곱이라고 쓰면서 막 보기 자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알파의 4제곱은 알파 제곱의 제곱이에요. 알파 제곱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알파 4제곱은 다시 이쪽에다 써볼게. 얘는 알파의 제곱 자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맨날 그냥 z제곱 z제곱을 하니까 이런 거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야. 알파 4제곱, 알파 6제곱, 알파의 짝수 제곱이 나오면 이 지수를 반으로 나눈 놈의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이 알파 제곱이 뭐였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겠지. 뭐예요?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됐다는 건 이 제곱하기 전 단계가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인 그런 수였다. 실수였다는 얘기인 거지. 실수였다. 그래서 얘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 알파 제곱이 실수구나. 그치? 괜찮아? 근데 알파의 제곱은 또 알파의 제곱인 거잖아. 알파의 제곱.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뭐 허수라고 내가 잡아놓긴 했는데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놈은 요런 꼬라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실수부랑 허수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 알파라는 놈은 A, B가 0인 그런 수예요. 이 알파 허수를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I라고 쓴다면 허수라고 했으니까 뭐 B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시를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파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고요. 제곱은 그냥 알파의 제곱인 거니까 제곱하기 전 단계가 뭘까요? 제곱하기 전 단계가 뭘까요? 결국에 알파까지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연습이야 연습 그냥. 알파의 4제곱이 0보다 작대.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있겠지. 알파 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제발 이 2라는 숫자에 꽂혀 있지 마세요. 무언가의 제곱을 표현했다면 그 제곱하기 전 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복소수의 제곱의 개념인 겁니다. 이거 전으로 돌아가면 알파 제곱이 뭐였다는 얘기니까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는 놈은 순어수 밖에는 없어요. 무조건 순어수일 밖에 없어. 얘가 순어수였다는 얘기인 거고 순어수였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또다시 우리는 알파는 뭐라고 하는데 제곱했을 때 순어수가 되는 거 제곱하기 전에는 요딴 꼴이었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는 A로 묶었을 때 이런 수였구나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실제로 알파의 8제곱까지 나오는 문제를 봤거든. 뭐 Z의 8제곱이 상관없어요. Z의 8제곱이 뭐다 이렇게 나왔으면 너희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Z의 4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Z의 4제곱은 뭐였을까? Z의 4제곱은 Z 제곱의 제곱이니까 Z의 제곱은 뭐였을까? Z는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가면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2라는 숫자에 꽂히지 말고 무언가의 제곱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마지막 복수표명 가볼게요. 시간 지금 몇 시지? 몇 시니? 40분이야? 이어갑시다. 우리 복소수의 규칙성이라고 그냥 할게요. 거듭제곱이든 거듭제곱의 합이든 복소수의 규칙성을 배울 건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다 직접 제곱해보고 거듭제곱해보면서 실수 또는 순어수가 되는 순간을 찾고요. 이런 것들 하겠죠. 그리고 주기성을 바탕으로 다 몇 개를 더해보면 항상 합이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결국엔 이 모든 개념은 다 복소표면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복소표면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전부 다 복소표면을 가지고 갈 겁니다. 물론 교육과정 외인데 우리가 이 복소표면에 아주 깊은 이해를 하고 깊은 증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얘를 그냥 활용만 하자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써먹을 건지에만 집중하면서. 그치?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다. 너희들이 이 복소표면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잘 쓰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게 왜 지금 잘 아직까지도 안 될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각비를 혹시 몰라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각비를 한번 정리해볼게. 자, 사인.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만 끊었다 하자.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비를 모르면은 복소표면, 즉 이 회전 운동을 분석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30도짜리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왜 60도인지 그런 것들을 원 위에다가 찍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형을 못 그리니까 그런 거야. 그치?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각들만 좀 해볼게. 특수각들. 이거는 사실 이제 수학을 몇 년 동안 공부를 안 한 이 부모님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인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삼각함수를 공부하더라도 얘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인 거니까 0도부터 90도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삼각비 값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적어보면 그런 관계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우리 여각 관계에 놓여있으면 사인, 코사인 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젠트 A라는 거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런 것들. 자, 써봅시다. 조금 좀 써볼까? 그래서 요거를 설마 못해가지고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볼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게 0이고요. 이게 얼마예요? 네.
사인 30도 2분 그래서 뭐 사인 이거 한 줄만 외우면 사실 나머지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다 작성이 그냥 끝나는 거죠. 왜? 이 역학관계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으니까 결국 사인 90도가 코사인 0도가 될 거고 합쳐서 90도가 되는 각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사인 코사인은 같다. 그래서 이 1이 이쪽으로 올 거고요. 뭐 좌우 반전시켜가지고 그대로 다 적으면 되겠죠. 4분의 루트 T가 코사인 15도일 거고 그다음에 2분의 루트 3일 거고요. 2분의 루트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일 거고요. 얘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고 얘가 0이다라는 거지. 여기 0도,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가 왜 기본이 되냐면 이건 우리가 그냥 삼각형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으로도 다 증명할 수가 있어. 삼각비를 안 배웠더라도 뭐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그냥 도형의 성질 가지고도 뭐 내각의 이등분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활용에 초점을 두자. 그리고 탄젠트는 이거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지. 얘분의 얘가 탄젠트 값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1분의 0이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얘분의 얘 유리화하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요. 얘분의 얘 하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뭐 유리화해서 쓴다면 3분의 루트 3이겠죠. 그 다음에 얘분의 얘 직각이 되면 삼각형 당연히 1일 거고요. 얘분의 얘는 루트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분의 얘는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0분의 1이니까 숫자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 중학교 내용인데 이거를 모를까봐 혹시나 해서 하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얘들아 정말 안 돼. 괜찮아 늦지 않았어. 우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놓고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이 15도, 64, 75도 이런 거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안 나와 당연히. 근데 은경이 너 나랑 했잖아. 나랑 한 친구들은 알잖아요. 15도, 75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너희들 기출국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15도짜리 곡소수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15도짜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아 이게 24주기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얘를 직접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면서 계속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거 제곱하는 것 자체가 좀 매우 귀찮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눈에 들어올 거예요. 15도짜리, 75도짜리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었다가 우리 2부 때 독서표면 좀 마무리하고 그 분당고등학교 해설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볼게.